때문에 이게 흡수 스펙트럼을 알파 S에 알파 N 이렇게 써놓고 T-TC 이렇게 하면 울트라소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 TC 여기 TC인데 여기가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가게 되더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2의 델타의 T 플러스 1 이런 꼴이고 그 다음에 온도가 굉장히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델타 T 이런 모양을 해서 익스포넨셜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이제 요즘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울트라소닉인 경우에는 그런데 울트라소닉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는 이게 울트라소닉이 아니라 이게 타입 1이고 1번이고 이거는 이제 2번의 경우 얘는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쪽에 NMR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 NMR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면 1/T1인데 T1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모양을 하게 됐더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온 게 말이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BCS가 이론이 나온 다음에 저 실험을 했는지 BCS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 실험을 했는지 나는 여태까지 BCS 이론이 나오기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958년도인가 59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건 BCS 이론이 나온 다음에 했고 나오자마자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 사람들이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를 헤벨 슐리터 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헤벨 슐리터 픽이 이와 같이 BCS 이론으로 아주 정확하게 잘 기술이 되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게 알게 돼서 왜 이렇게 되는가? 요거는 예전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부분 말이야. 그 부분이 그 타입 2의 모양을 따라라 하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럼 요런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울트라소닉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갭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고 요것도 이제 뭐 갭을 알아내겠지만 갭 고기에다가 벡터가 좀 더 붙어가지고 요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는 S웨이브 스포컨덕터에서 나오는 얘기고 또한 BCS S웨이브에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뭐든지 하여간에 탁 나오면은 우리가 1/T1을 한번 이렇게 매주한 다음에 여기 헤벨 슐리터 픽이 있다. 그러면은 definitely 이거는 BCS 일렉트론 포넌 인터랙션에 의한 S웨이브 스포컨덕터다. 그리고 S웨이브 스포컨덕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볼드 어프로그메이션을 한 BCS 웨이브, BCS인 경우다 하는 얘기. 저게 노달 스포컨덕터. 노달 스포컨덕터인 경우에는 헤벨 슐리터 픽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갭이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이 갭이라는 거는 말이야. 갭이라는 거는 이게 모멘텀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모멘텀의 인디펜던트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부분에서나 페르미 서페이스의 어떤 부분에서나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나 갭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D웨이브 스포컨덕터인 이거는 이제 S웨이브 스포컨덕터, D웨이브 스포컨덕터인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갭의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지 이쪽으로는 갭이 크고 이쪽에는 갭이 제로가 되는 이러한 D웨이브 스포컨덕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모양들이 이제 이렇게 익스포넨셜한 폼이 되지 않고 이제 엘지브레칸이라는 폼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이템퍼처 스포컨덕터는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헤벨 슐리터 픽이 없더라 이게. 그래서 하이템퍼처 스포컨덕터에서는 왜 헤벨 슐리터 픽이 없느냐? 당연히 이게 BCS가 아니니까 BCS S웨이브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런 게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BCS의 S웨이브인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너무나 더 게이지면 이게 헤벨 슐리터 픽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저 최한영 교수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D웨이브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싸울 때
왜 저렇게 나오느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임퓨어리티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기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다 슈퍼컨덕터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이론들을 먼저 기술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레스 교수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면은 갭을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 갭을 울트라소닉 가지고 갭을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울트라소닉은 이게 직진하는 성질이 강한 게 아니라 소리는 웨이블랭스가 커가지고 이게 회전하는 성질이 이제 강하니까 그래서 그게 뭐 아나이소트로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갔다가 소리가 한쪽으로 온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다른 쪽으로 간 놈들하고 소리가 같이 섞여서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나이소트로피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얘기는 울트라소닉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다른 경우 울트라소닉이 아니라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른바 NMR이라는 거예요. 이 NMR의 특징은 뭐냐면은 NMR의 특징은 이게 타입 2야. 왜 NMR이 이게 타입 2냐면은 해밀토니안을 보면은 스핀이 반대쪽으로 가는 그 항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타입 2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NMR에 있어서는 이게 에너지의 변화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NMR이라는 것은 에너지 변화가 이게 상당히 작아요. 갭보다도 이제 굉장히 작아. 여러분들 NMR이라는 게 뭔지 알지? 여기에 지금 핵에 말이야. 핵에 만약에 이렇게 스핀이 있다. 응? 그러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이게 이제 레벨이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나눠지는 이 레벨에 얼마가 되느냐면 이 레벨이 감마에 H바에 H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나눠지는 게 암만 마그네틱 필드가 크더라도 슈퍼컨덕팅 갭보다는 훨씬 작은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딱 가해가지고 스핀이 딱 돌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에너지가 다른 상태로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에너지 변화 H바 오메가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갭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 변화가 갭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에 그때 우리가 옵조션 코에피션트에 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다 유도를 한 옵조션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보면 다음 같은 모양으로 되더라. 우리가 이제 이게 두 번째인 경우에는 여기가 첫 번째인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였지. 두 번째인 경우에 이게 이제 플러스가 이제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H바 오메가에 이 오메가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분 적분을 해요. 이제 적분을 하는데 구간이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인데 이 구간 중에서 요 안에 붙어 있는 요 분모가 어떻게 되느냐면 분모가 이게 네거티브 넘버가 되면 안 되잖아. 루트안이. 그러니까 루트안이 포지티브가 되는 경우만 우리가 계산을 하고 네거티브 되는 경우는 죽여버려. 이제 계산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부터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는 구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델타에서부터 인피니티가 되는 이 두 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그치? 여기부터 마이너스 델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루트안이 네거티브 넘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고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요 부분의 컨트리뷰션하고 이쪽 뒷부분의 컨트리뷰션이 같아요. 이게 진짜 같으냐 하는 것들을 이거를 나도 의심 적어서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해보면 저 변수 변환을 해보면은 이쪽에 있는 놈하고 이쪽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에너지가 마이너스 무한대였다. 그러면 이쪽에 에너지 E 프라임은 어떻게 되지? 무한대가 되지. 그러니까 구간이 이제 무한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델타에 마이너스 h바 오메가에 플러스 h바 오메가 상한을 넣으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이렇게 돼요. 상한 하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안에 거를 주물락 하면은 이게 2배가 돼가지고 델타부터 인피니티가 돼요. 믿거나 말거나. 자,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만 좋은데 나오는 두 개 같다는 게 나오게 되더라. 진짜야. 자, 이래가지고 2에다가 2 더하기 2치고가 플러스 델타 자수 이렇게 써놓고 루트 써놓고 마이너스 라운드 f분의 2에 라운드 2 이렇게 써놓고 이제 D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이 이제 만만치가 않더라 하는 얘기예요. 응? 계산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날리틱하게 이거 풀어내는 게 어날리틱하게 아마 안 나올걸. 우리 저 이론을 밥 먹듯이 하는 재고나 이거 반대처거든요. 이거 어날리틱하게 할 자신 있냐? 조금? 어날리틱하게 안 될 거야. 나중에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예 h바 오메가가 제로가 되는 리미트, 0이 되는 리미트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h바 오메가가 0이 되는 리미트를 보면 요거 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위에 거는 2자승 플러스 델타 자승이 되고 아래 거는 2승 마이너스 델타 자승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델타 자승에다가 2배의 델타 자승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앞에 건 1이고 뒤에 거는 2배의 델타 자승에 2 마이너스 델타 자승 이렇게 놓고 그렇게 놓고서 이제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하면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적분을 하면 이 앞에 거는 이제 뭐 누워서 떡 먹기고 두 번째 거를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2자승 마이너스 델타 자승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적분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1부터 인피니티까지인데 적분을 할 때 보면 이게 에너지가 델타가 되는 순간에 분모가 0이 돼가지고 이게 인피니티로 가는 이게 싱귤러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오메가가 0으로 가지만 이거를 0으로 놓지 않고 그냥 해보면 이 싱귤러 포인트가 어떤 모양으로 가느냐면은 그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인피니트로 가지만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저 값이 인피니트가 되지만 그게 로가리즘이 붙어가지고 인피니트가 될 때 무지무지하게 천천히 인피니트로 간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나요? 자, 질문 있어 너? 에너지가 대비랑 같을 때 싱귤러 포인트가 되려면 라운드 F, 라운드 E가 제로가 되면은 라운드 F, 라운드 E가 에너지가 델타가 될 때 제로가 되면 싱귤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싱귤러하지 않은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 어떻게 근데 저 여기 안 나올 거야 거기서 라운드 F, 라운드 E가 에너지가 델타가 될 때. 그냥 계속 그냥 F 그냥 끌고 다니는 거.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자, 후스 스펙트럼 에다가 25메가 후스의 N이야. 여러분들 아까 그려놓은 거는 뭐였지? 아까 그려놓은 거는 이쪽 축이 뭐였죠? 아까 헤벨 슐리터 피 나타났을 때 그쪽 축이 뭐였지?
온도였지. 지금은 이쪽 축을 뭘로 그려놨죠? 오메가의 함수를 그려놨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조여가지고 또는 하여간에 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빛을 조였다고 생각을 하면 그랬을 때 어떤 종류의 빛을 조였느냐 그렇잖아요. 어느 만큼의 에너지가 있느냐 하는 그 에너지의 함수로 지금 그림을 그린 거고 아까는 뭘 그렸느냐 하면은 온도의 함수로 이렇게 그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델타에 2델타 이게 1이 되는 경우 에너지가 2델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저걸 뭐 계산을 해가지고 그려놓으면 저렇게 되더라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봐요. 지금 갭이 있어. 응? 저 쿠퍼 페어가 있어. 쿠퍼 페어가 있어. 얘네들이 이제 살기 좋게 이렇게 지금 업앤다운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결혼 생활을 지나게 하고 있는데 응? 여기에 지금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놈이 조길로 깨져가지고 없어지려면 한 놈이 얼마만한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델타라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이제 두 놈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놈을 깨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오냐면은 2델타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2델타보다도 에너지가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2델타보다도 에너지가 작으면 저놈이 깨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T=0에서는 온도가 0인 경우에서는 이놈을 깨려면은 적어도 2델타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절대로 깰 수가 없으니까 저 에너지가 흡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타입 1이건 타입 2건 0부터 2까지 에너지가 2델타 될 때까지는 아무런 흡수가 없다가 그랬다가 타입 1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고 타입 2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게 온도로 갈 때는 타입 2에서 이게 쇽 올라가는 슐리터 픽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은 타입 2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고 타입 1이 차라리 이번에는 에너지 함수로는 이렇게 되더라.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다 해놔. 오케이. 자 그러면 온도가 만약에 0도가 아니면 어떻게 되지? 온도가 0도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 온도가 0이 아니면 델타가 2델타가 되지 않더라도 흡수가 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찌꺼기가 이렇게 나와요. 타입 1인 경우, 그 다음에 타입 2인 경우는 아까도 있지만 이게 찌꺼기가 가는데 이게 이쪽으로 갈 때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오메가가 제로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메가가 제로가 되면은 로가리즘의 인피니티로 간다 그랬어.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모양이 여러분들 책을 보면 그쪽으로 가는 모양이 그래도 샤프하게 쫙 오메가가 0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게 보이지. 그런 거 하나하나 눈에 띄어야지만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에서는 헤벨 슐리터 픽 같은 것들이 보이고 그런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노트에다가 이게 잘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봐요. 이거 하기 전에 사람들이 헤벨 슐리터 픽이 이렇게 아까 그 나타나는 그 모양이 그 부분은 말이야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는 거. 아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이렇게 된 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요 부분을 피팅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피팅을 했느냐 하면은 투플레이드 모델을 가지고 이걸 피팅을 했어요. 투플레이드 모델 우리 공부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나 투플레이드 모델이 이게 웬만큼 잘 맞는데 항상 맞질 않아요. 대충은 잘 맞아.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거를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처럼 계산을 해서 코어런트 팩터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거를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지금 조금 전에 계산한 그 폼은 어떤 폼이냐면은 그거는 맨 처음에 계산하는 거는 HW가 0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를 했는데 거기다 일반적으로 넣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했어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아까는 H오메가가 작은 경우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그 다음에 H오메가가 일반적으로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서 이제 그려놨어요. 응? 계산을 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뭐냐면은 빗을 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벤치백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마티스 바딘의 이론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요. 이 마티스 바딘의 이론을 이제 뭐 계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결론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냐면은 이 콘덕티비티하고 마찬가지예요. 흡수 또는 콘덕티비티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면 콘덕티비티하고 이제 비례하는 거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2델타가 될 때까지 뭐가 2델타가 되느냐 H오메가가 2델타가 될 때까지 이거 1 여기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이게 제로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콘덕티비티의 리얼 파트가 어떻게 되느냐면 콘덕티비티의 리얼 파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콘덕티비티 이미지너리 파트를 보면 이것이 콘덕티비티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보면 이렇게 1 오버 오메가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초전도가 뭐냐? 초전도가 뭐냐? 지금부터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마티스 바딘 시어리라는 건데 말이야. 이 마티스 바딘 시어리를 사람들이 초전도를 20년 동안 공부한 사람도 마티스 바딘 이론을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아저씨들이 무슨 뭐 잠자다가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냐 그러고 이제 항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초전도가 뭐냐 그러면은 초전도는 어떤 게 초전도냐 하면은 콘덕티비티가 얼마가 된다? 콘덕티비티가 제로가 아니고 무한대지. 콘덕티비티가 근데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제로하고 무한대는 같은 동네 사람이야. 이 콘덕티비티가 어디서 무한되느냐면 여러분들 잘 알아놔야 돼. 콘덕티비티가 제로가 되는 거는 오메가가 제로일 때 콘덕티비티가 제로. 무슨 얘기야? DC 콘덕티비티가 제로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콘덕티비티는 DC 콘덕티비티가 무한대야. 그래서 제로가 되냐? 콘덕티비티 이제 내 공기 닮아가네. DC 콘덕티비티가 무한대야. 그리고 콘덕티비티가 제로가 됐다가 2오메가가 되면서 콘덕티비티가 살아남는 게 초전도체. 그래가지고 이 초전도체는 전기전도도가 요 동네에서는 전기전도도가 0이야 0.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초전도체는 여기서 전기전도도가 AC 전기전도도가 0이다. 그러면은 불처럼 화를 내면서 어떻게 초전도체가
정비적 도도가 0이 되는 거냐. 어디서 그따위를 배웠느냐. 초전도체는 콘덕티비티가 DC 콘덕티비티가 인피니티고 AC 콘덕티비티의 이 갭 사이에 플레일 사이는 이게 뭐가 되느냐면 제로가 되는 게 초전도체. 근데 저게요. 옛날에 요즘 공부할 때는 S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AC 저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저거는 뭐 일렉트론 그 소근노트 상태에서 일렉트로닉 필드 스트럭처 프로그램에 상관 그런 것까지 엮여 들어가서 설명하는 이건 상당히 일반적인 얘기야. 근데 여기 완전히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오메가 아주 낮은 프레퀀시 있지. 완전히 이게 제로가 아니라 이게 거의 이거에 상당히 가까운. 여기 얘기하는 이거는 10에 뭐 13승, 14승 정도, 10대 13승, 14승 사이클스 퍼세이크 정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뭐 10이나 5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0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얘기는. 그래서 초전도체는 마티스 바딘이 이런 의미하면 초전도체는 DC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게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게 프레퀀시가 말이야. 프레퀀시가 이게 갭보다도 굉장히 큰 경우에는 내가 여기 갭이 있는데 내가 에너지를 주는데 갭보다도 굉장히 큰 에너지를 줄 때는 갭을 볼 수가 없어요. 갭보다 작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를 주면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이 보이지만 프레퀀시를 굉장히 크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프레퀀시를 크게 주면은 갭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쓴 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시그마의 리얼 파트를 시그마의 뭐 메탈, 노멀 메탈로 하면은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프레퀀시가 높아지면은 1로 가야 되지. 프레퀀시가 높으면 초전도하고 노멀하고 똑같아지니까 그 B는 1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AC 컨덕티비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니야. 이 시그마 i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델타 펑션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은 프레퀀시가 0인 경우에는 델타 펑션처럼 있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부분은 항상 오메가 분의 1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게 시그마 2는 오메가 분의 1의 비례를 하게 되더라. 시그마 2는 오메가 분의 1에 이렇게 비례를 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야. 자, 이거 오메가 분의 1에 비례한다? 이것도 또 상당히 신기하고 이상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말이야 콘덕티비티가 메탈의 콘덕티비티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메탈의 콘덕티비티는 항상 리얼값만 있었어. 그렇지. 여러분들 오메 법칙이라는 거는 뭐야? 오메 법칙이라는 거는 전류를 흘려주고 볼테이지를 걸어주면 전류가 생겨나는데 그거 두 개는 항상 페이지가 똑같았어. 그런데 언제 페이지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페이지가 달라지는 거는 캐패시터를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가 캐패시터를 넣거나 이렇게 캐패시터를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전선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든 인덕터인 경우에는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어. 컨덕티비티. 그런데 이 초전도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벌크 상태인데 꼬은 적도 없고 캐패시터 폼으로 만든 적도 없는데 그 자체가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어가지고 꼭 이런 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컴플렉스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 이게야. 가지고 있는 꼴이 되버리는 컴플렉스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거. 정확한 의미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그냥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우선 그냥 딱 보면은 의미 생각하는 것보다 가슴이 뛰는 게 이게 금속인데 말이야 이미지너리 파트를 갖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한번 쓰러진 다음에 딱 깨나가지고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AC로 걸어졌는데 지금 내가 드라이브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이게 아웃 오브 페이지로 이게 움직이는 놈들이 있어.
자, 우선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한번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썸룰이라는 게 있어. 썸룰이 있어요. 썸룰이 뭐가 썸룰이냐면 썸룰이 여러분들 콘덕티비티를 말이야 모든 프레퀀스에 대해서 다 접근하면 이게 무엇에 비례하느냐면 넘버 오브 일렉트론하고 비례해요. 제로부터 인피니티까지 콘덕티비티 시그마 오메가를 말이 d 오메가로 이렇게 프레퀀시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게 넘버 오브 일렉트론에 비례. 이거는 망고의 진리야. 이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게 망고의 진리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게, 이게 망고 먹는 거가 아니고 이게 맞지 맞냐?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거 망고의 진리야. 이거는 진짜 이게 망고의 진리야. 말만 좀 이상하다. 이게 뭐냐면 썸룰이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얘기야. 이거 인슐레이터건 뭐건 하여간 모든 게 다 성립. 자, 그러면 이게 초전도였다가 초전도하고 금속을 이렇게 보자. 그러면 초전도하고 금속을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면 온도가 달라지고 뭐 어쩌고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는 서로 같아. 그러면 일렉트론의 개수는 같아요. 자, 이거 밑에다가 해서 미안한데 이거는 시그마 n으로 나눈 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콘덕티비티가 1이야 항상. 근데 시그마 n으로 나눈 거는 여기 델타 펑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볼 게 있어. 뭐냐면 시그마 n은 오메가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그 값이 시그마 s를 접근을 한 값하고 똑같아져야 돼. 왜 그래? 그 안에 있는 넘버 오브 일렉트론의 개수는 같으니까 노말이나 슈퍼컨덕터나 일렉트론의 개수는 같으니까 이 밑에 있는 넓이는 다 똑같아야 돼.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갭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니? 빈 공간이 있지. 그럼 넓이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빈 공간이 여기가 어디로 갔어야 돼? 이거 델타 방식으로 갔다 얘기야. 그래서 초전도라는 건 뭐냐면 갭 안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말이야. 콘덕티비티 그 갭 안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다 이게 DC 쪽으로 가가지고 있는 게 그게 초전도체다. 신기하지? 그런데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갭이 있는 거건 갭이 없는 거건 상관이 없이 물체가 있으면은 이 망고의 진리가 다 성립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갭이 있는 게 초전도체만 갭이 있느냐? 아니지. 갭이 있는 게 또 뭐가 갭이 있지? 세미컨덕터도 갭이 있고 인슐레이터도 갭이 있고 다 갭이 있잖아. 그러면 인슐레이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갭이 있고 그러면 인슐레이터의 이 갭 안에 있는 일렉트론은 어디로 갔어? 이 초전도체는 왼쪽으로 온 거고 인슐레이터는 어느 쪽으로 갔어? 오른쪽으로 가 있어. 오른쪽으로 저기 이 오른쪽이 어디에가 있는 거야. 오른쪽에 어디인가. 그래서 그 레스판스가 이게 인슐레이터하고 세미컨덕터하고 이 슈퍼컨덕터는 이게 다르더라. 이 과정을 말이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산수를 가지고 이제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산수가 어떤 산수냐면은 우리가 배웠던 이 코어런스 이거 있지. 이 산수면 이거 다 풀어낼 수가 있다. 자, 이거를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이게 마티스하고 마티스. 여러분들 이제 내가 예전에도 BCS 나왔을 때 바딘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했었죠. 바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슈리퍼가 다 가져왔을 때 바딘이 슈리퍼야. 앞으로 우리가 이 초전도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거다. 그 얘기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리퍼가 이제 자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포뮬레이션을 가져왔지만은 도대체 이게 바딘이 무슨 얘기하는가 예, 버벅버벅 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름 동안에 거의 모든 문제를 풀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나오면 헤벨 슐리터 픽이라든지 다시 나오면은 뭐 라틱 바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나온 거를 보면 다 누가 풀어내느냐 하면 바딘하고 마티스, 바딘하고 스테판, 바딘 뭐 슈리퍼 이래가지고 바딘이 이게 다 풀어내 아이들 딱딱 줘가지고 하나씩 풀어봐라. 응? 이제 바딘이 이게 바딘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였는지 알지? 여러분들 이게 이런 거 잘 알아야 뭔 일을 잘 알아요. 이 골프를 바딘이 제일 좋아했고 초전도를 잘 하려면 뭐 조그만 게 뭔가 있어야 돼, 그지? 누구는 이 당구하다가 노벨상 받았잖아, 누구지? 기예버. 이게 조그만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라켓볼식으로 하자는 거지. 야, 이 바딘 골프, 이 사람의 별명이 뭐지? 바딘? 코끼리야. 코끼리야. 이런 거 잘 알아야 돼. 내가 이게 마티스 어떻게 생겼는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그려줬는데. 컸어요. 그렇지. 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 마티스. 맨날 뭐 수영 길러가지고 앉아 있을 때만 뭐 이거 잡아다니기만 해. 맨날 그냥 마티스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 수영 길러가지고 맨날 앉아서 먹지. 이 마티스가 한 일, 바딘하고 마티스가 한 일을 지금부터 한번 유도를 해보자 하는 얘기야. 뭐 되게 쉬워.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쉬운 문제들 그냥 짠짠짠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게 또 이거 계산하는 게 콘다큐비티 이거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빛을 가지고 때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H 오메가가 말이야. 2 오메가 뭐 이 정도 이렇게 말이지. 이렇게 그냥 그 코지 파티클의 페어를 크리에이션 하면서 말이지. 이 빛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 쿠퍼뼈를 딱 브레이킹하는 그러한 순간을 이렇게 보자 이거야.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에너지가 개발에 있는 놈을 말이야. 개발에 있는 놈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놈을 말이야. 에너지를 줘가지고 대 위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기선을 하자는 얘기야. 응? 아래에 있는 놈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마이너스 델타 아래에 있는 놈을 쫙 해가지고 지금 에너지 더하기 H 오메가를 이렇게 넣는 거를 해보자.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템퍼레처가 0인 경우를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야. 자, 이렇게 써놓고 요전에 우리가 이거 예전 시간에 이제 다 했던 거 이에다가 아까 이 조건이 이게 인테그레이션의 조건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에너지가 이게 온도가 0인 경우를 지금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에다가 2 플러스 6오메가 루트 15 D를 해버리면 1 플러스 4델타 오메가의 2K에다 자 이렇게 되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요거를, 요 리얼 파트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나타나,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게 마티스하고 바디네. 야, 이게 무슨 방식이라 그러니? 이게 무슨 뭐 그런 거 있어요, 책에. 보면 있지, 그거. 무슨 펑션이라 그러니, 이거? 여기 책에다 안 써놨구나, 그지? 하도 급하게 써가지고. 마티스 바딘이 계산을 했는데, 하나 엘립티칼이고 하나도 엘립티칼 중에 뭐 하나인데, 그지? 이런 거는 이 젊을 때, 이게, 뭐지? 수리물인가, 이거, 수리 뭐 공부한 사람이 잘하는데. 내가 동진이 다닐 때 이런 거 내가 혼냈는데, 이게 무슨 펑션이니? 인테그럴 형태 보면은 엘립티칼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그런 거야, 이런 거. 저건 이름이 인테그럴. 소정이 기억나니, 이게? K 뭐 이렇게 쓰는 거. 그래. 그러면 그런 게 있어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를 맨 처음에 한 사람이. 근데 K가 뭔가요? K 밑에 정의 있잖아. H바 오메가. 네. 네, 또 동지가 이게 질문할 줄 알고 성견주면이 있어가지고 K는 벌써 비껴놨지, 그치? 이렇게 절대값을 바뀌어내서 나눠서 이거 적분, 이게 적분. 자, 동진은 이거 좀 한번 해봐, 이거. 적분 테이블 찾아보는 거. 적분 테이블 보면 이 정도 나오겠다. 어? 그 다음에 이게 리얼 파트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리얼 파트에 오메가를 알면은 이게 정구간을 알면은 이 이미지너리 파트에 오메가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거 키틀 공부하면서 배운 적 있지? 이게 무슨 트랜스포메이션이지? 크레모스 크레닉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잖아. 크레모스 크레닉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이게 리얼 파트의 정구간을 알면은 이미지너리 파트의 정구간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 크레모스 크레닉 트랜스포메이션이야. 크레모스 크레닉 들어본 적 있지? 되게 무식하네요. 왜 아직도 크레모스 크레닉 크레모스 크레닉 릴레이션 이거를 만족을 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우리 제일 라인 인지가 크레모스 크레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면 배운 적은 있지, 그지?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진주, 나의 호프, 나의 사랑, 진주. 진주 한번 얘기해볼래? 크레모스가 죄송하다. 그럼 소정이한테 갈 수 없겠다. 들어본 적 있니? 조건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만 해도. 크레모스 크레닉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게 시그마가 컴플렉스 넘버인데 이게 어널리틱하다. 이게 시그마가 어널리틱하다. 시그마가 어널리틱하다라는 그 조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이 컨덕티비티가 레스폰스가 나타나려면은 시간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임펄스를 줘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그 후에 나타난다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면은 크레머스크라닉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고, 이 크레머스크라닉 트랜스포메이션 아주 굉장히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크레머스크라닉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크레머스크라닉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게 이미지너리 파트에 0부터 인피니티를 알면은 이게 리얼 파트를 알면은 이미지너리 파트를 알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알면은 리얼 파트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게 이제 크레머스크라닉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누구니 여러분들 옵티컬 프로퍼티 하는 사람들 리플렉션을 재요. 리플렉션을 재는데 리플렉션을 어디에다 재느냐 하면 모든 프리퀀시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이제 다 잰 다음에 이수가 이렇게 웃었냐? 리플렉션을 이렇게 다 잰 다음에 이게 내가 맥주 한 잔 먹고 와서 그래. 손님 오셨어요. 어? 지금 뭐 조금 알떡하지만 아직까지 틀린 게 없잖아. 보니까 맥주 먹고 가서 강의하니까 평소보다 더 잘하는 거로 봐서 맨날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들어와요. 아직 틀린 게 없잖아. 소리가 나서. 자, 리플렉션을 재가지고 이걸 재면은 여기서부터 이게 모든 옵티컬 콘스탄트들은 이것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콘스탄트.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이게 뭐냐면은 리플렉션에서부터 리플렉션을 다 재면 여기에 옵티컬 콘스탄트, 다이일렉트릭 콘스탄트 그것에 이렇게 되고 있는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그마도 마찬가지야. 시그마도 마찬가지고 재야 되는 게 뭐가 되냐면 제로부터 인피니티까지 다 재야지 그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리얼 파트를 알면 이미지너리 파트를 알고 시그마를 다 알면은 모든 거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옵티컬 콘스탄트를 알아내려면 리플렉션을 재야 되는데, 여러분들 리플렉션에 모든 거를 다 잰다는 얘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프레퀀시가 있어가지고 프레퀀시가 작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인프라레드부터 시작해서 인프라레드 재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집을 재야 되지. 그 다음에 UV 재야 되지. 이게 엑스레이 재야 되지. 감마레이 재야 되지. 이게 모든 거를 다 재야지만이 프레퀀시 함수를 이걸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거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있어야지만이 옵티컬 콘스탄트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5프라레드에 뭐 옵티컬 갭을 재고 싶다라든지 뭐 그럴 때 리플렉션을 여기만 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재고 이것도 다 잰 다음에 그 다음에 크레머스크라닉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재고 IR도 뭐 이렇게 재고 비집을 재고 UV 재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재야 되는데 이쪽은 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엑스트라폴레이트해요. 엑스레이 같은 거 재면은 메탈 같은 것들은 엑스레이에 대해서 다 프리 일렉트론처럼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 그 서울대학의 그 노태훈 교수가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여기 가속기에 학생들이 자주 오잖아. 그건 알지? 몰랐냐? 몰랐었지. 자, 그러면 그 아저씨들은 이 파인프라레드 재고 인프라레드 그 동네에서 재고 비집을 이렇게 잰 다음에 이쪽을 잴 수 없으니까 가속기에 와가지고 엑스레이까지는 못 재도 이제 UV까지 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 일렉트론으로 이거를 엑스트라폴레이트 한 다음에 이 정밀관을 얻은 다음에 크레머스크라닉을 돌린 다음에 옵티컬 콘스탄트들을 다 구해내서 그 물질의 그 성질들을 알아낸다. 그 왜 포항이 오냐? 이쪽 부분이 이제 포항 가속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말이야, 이게
이게 왜 여기가 오메가 분의 1이냐 하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써놓고 A에 데일타 오메가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찌꺼기가 붙어요. 그렇지. 이게 시그마 1은 어떻게 되냐면 아예 오메가가 제로가 있는 데다가 델타 펑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거는 왜 A라고 썼느냐면 그거는 요 부분, 요 없어진 부분의 면적하고 비례한다는 뜻에서 A라고 지금 썼다고 생각을 해요. A. 에어리아라는 뜻이야. 그거에 비례하는 상수고 그 다음에 찌꺼기라는 거는 뭐냐면 오메가가 2델타보다 큰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 이거는 살아있는 게 어디에서 살아있느냐면 오메가가 2델타보다 큰 경우에 이게 이제 살아있더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넣어가지고 크레모스 크로닉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무엇하고 관계가 되느냐면 크레모스 크로닉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여러분들 크레모스 크로닉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공식을 여러분 노트에 이제 써놨어요. 이렇게 된 거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M2 자승에다가 무엇에 비례하느냐면 M 오메가에다 비례한다. 자 그러면 시그마 2가 뭐냐면은 이미지너리 파트인데 이미지너리 파트가 뭐에 비례하느냐면 오메가 분의 1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뭐에 비례하느냐면 넘버 오브 일렉트론에 비례하더라. 응? 그거를 이제 보시면 시그마 2가 이렇게 일렉트론의 개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에 이렇게 비례하더라. 그래서 왜 오메가 분의 1에 비례하는가 하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나온 결과느냐면은 오메가가 제로인 경우에 델타 픽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코잘리티에 해가지고 오메가 분의 1에 비례하는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 요 부분을 이제 시그마 2를 다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C 자승에다가 4파이 람다 자승에다가 이게 오메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2를 보면은 시그마 2가 이 넘버 오브 일렉트론의 쿠퍼페의 개수에 비례하고 쿠퍼페의 개수는 뭐에 비례하느냐 람다 자승분의 1에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무엇에 비례하느냐면 이 시그마 2는 페네트레이션 뎁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란 물리량이 되더라. 자, 일단 그 정도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 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피파드 노로칼 이제 자, 런던 이퀘이션이 어떤 이퀘이션이냐면 런던은 이게 로컬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J는 말이야. J는 무엇에 비례하느냐면은 J는 A에 비례하더라. 그래가지고 J가 A에 비례하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걸 로컬 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많은 이퀘이션들이 로컬 이퀘이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F는 R에서 Q 곱하기 2더라. 이것도 로컬 이퀘이션이야. 이거 R이, 이쪽에 R이, 왼쪽에 R이, 오른쪽에 R고, R만 알면은, 일렉트릭 필드만 알면, 일렉트릭 필드, R에서 일렉트릭 필드만 알면, 거기서의 힘을 알아낼 수가 있고, R에서의 벡터 필드를 알면, 거기서 커런트를 알아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는
이런 것만 배웠는데 이 P판의 논로컬리케이션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커런트는 어떻게 되냐? 슈퍼 커런트는 런던에서는 A하고 비례하지만 P파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A하고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익스포넨셜한 그러한 것을 끌고 다닌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R이라는 점에서의 커런트는 R이라는 점에서의 로컬 커런트는 말이야. 로컬 커런트는 그 주위에 이게 라지 R은 뭐냐면 R 마이너스 이게 뭐일 건데 R 프라임인데 R에서의 그 커런트는 거기에서 R 마이너스 R 프라임만큼 떨어져 있는 이 벡터. 그러니까 멀리 떨어질수록 그 영향은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들지만 그 주위에 거의 코헤런스 랭스 크시만큼을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로컬이라고 R을 중심으로 해서 크시만큼 떨어져 있는 놈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논로컬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지? P파드 얘기 내가 해주지 않았니? 정래 네. P파드 얘기할 때 내가 논로컬이라는 것이 있는데 로컬이라는 것은 뭐의 R은 뭐의 R하고 비례하더라 하는 게 로컬이고 논로컬이라는 거는 이게 주위를 한꺼번에 손잡고서 가는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영향력은 익스포넨셜하게 멀어지면 줄어들긴 하지만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논로컬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P파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니? 비디오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 내가 분명히 했는데 이렇게 들었어. 슬프다. 했지? 야, 재건이 최고다, 야. 재건이가 역시, 이러면서 이제 재건이 얼굴을 부러워하고 있는 동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동진 괜찮아. 아까 마티스 바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염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P파드야, P파드인데,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일렉트로다이내믹스. 이게 BCS 이론에 또 하나의 개가 또 하나의 트라이언트 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 P파드의 논로컬 이퀘이션보다도 더 제너럴한 P파드의 논로컬 이퀘이션을 포함한 그 공식을 유도를 해내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P파드의 논로컬 이퀘이션은 BCS가 나오기 전에 이 P파드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게 까무러치게 이게 머리가 쌈박하게 돌아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이게 로컬리케이션을 가지고 하다가 잘 안 맞으니까 논로컬리케이션을 다 가져와가지고 어느 날 이 아저씨가 논로컬리케이션을 가져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거를 다 써서 칠판에다가 그래가지고 커런트가 이제 런던이 이제 나와가지고 런던이 이제 이 런던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게 웬만큼 잘 맞는데 디테일하게 잘 안 맞으니까 P파드가 어느 날 딱 와가지고 이렇게 로컬리케이션 쓰지 말고 이게 논로컬리케이션을 써보자. 이거 딱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파드야 P파드야 뭐 무슨 근거로 저걸 썼느냐. 그러니까 이제 P파드가 머리가 좋아서 그냥 쓴 거지 뭐 그런 거지 그냥 유도를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논로컬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니까 뭐 실험하고도 잘 맞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썼다. 어쩔래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하여간 잘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P파드 이 P파드에 한테서 포스닥을 한 사람이 J.C. 갈란드라는 사람이 이 P파드 밑에서 포스닥을 한 것 같더라고. 그 밑에서 박사를 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
사람이 그 밑에서 이제 박사를 봤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몰라, 그 사람? 이. 수영이 저 사람 몰라? 수영이 잘 아는 사람인데. 성만 들어본 사람이야? 성만 들어봤어, 저 사람? 성 들어갔는데 나하고는 같은데 나는 아니지, 그지? 에스타입니다. 옆에 계신 분. 저 옆에 계시는 분? 이효정에서. 그 이후종. 갈란드 주잖아. 피파드. 갈란드가, 내가 듣기로는 갈란드가 피파드 밑에 갔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출적으로 돼가지고. 자, 이 피파드의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를 말이야, 이 BCS 이론을 가지고 그냥 쫙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보면은, BCS 이론이 우리 시작을 할 때 엉터리로 좀 시작을 했지. 어디서 엉터리로 시작했지? 포텐셜을 그냥 너무 쌈박하게 쉬운 거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그 포텐셜을 놓고서 그 시작을 했잖아. 응?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데, 야,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내 생각에는 바딩쿠퍼 슈리퍼가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심플한 포텐셜을 놓고 했는데, 뭐까지 지금 우리가 꺼집어내니? 헤벨 슐리터 피크까지 꺼집어낸 거 아니야? 응? 아, 이게 뭐, 이상해. 이렇게 간단한 걸 놓고 했는데, 뭐, 헤벨 슐리터 해놨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를 계산하고 피파드의 노로컬 이펙트, 이것도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 고민이 됐어요. 무슨 고민이 되느냐면은, 이제, 우리 이 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BCS 이론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나한테 강의 들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뭐 로지인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했지 또? 올란도 할 때도 그렇고 말이지. 풀 할 때도 그렇고 가다가 뭐만 나오면 우리가 그 챕터는 빼놓고 다음 챕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긴즈버거 란다우라든지 볼텍스란 무엇이냐 뭐 KT 트랜지션이 뭐냐 조세슨 이펙트가 뭐냐 이렇게 쭉 했는데 항상 이렇게 빼먹은 게 뭐냐면 BCS를 빼먹었어. 왜 우리가 BCS를 빼먹었느냐 하면 BCS가 너무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워. 그걸 빼먹었는데 우리 팀캄을 하면서는 BCS를 빼먹지 말자. 뭐 그래서 굳게 맹세를 했는데 그거를 맹세를 하고서 일렉트로 다이나믹스에서부터 저 피파드의 로컬 이펙트까지 이게 가려 그러니까 이게 또 마지막 난관이야. 요거를 해가지고 피파드에 저거를 내가 유도를 할 거냐?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데 이걸 넘어갈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이거 지금 안 배우면은 일생 못 배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 말자고? 다음 시간에 하는데 그러면 이게 피파드의 로컬 이펙트 이거 여러분들 이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업 안 들어와도 돼. 근데 요거 내가 진짜 한번 하고 싶어. 도전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좀 어렵지 이게.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BCS 이론이 항상 우리가 할 때 빼먹었던 거 이유는 어려워서 빼먹었는데 이게 피파드 한번 도전해보자 이거야. 응? 도전하고 요것만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쉬워요. 그 다음 장부터는 내가 술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강의하지 말고 하나씩 나와서 뭐 발표를 해도 될 정도로 쉬워. 긴즈버거 란다우 시어리 4장 야, 이거 뭐 수십 번 해가 통계 물리할 때도 하고, 긴즈버거 란다우 뭐, 리틀 박의 실험 뭐, 이런 거. 그건 뭐, 쉬워. 5장, 타이프 스포 콘닥터. 이게, 우리 뭐, 올란도 하면서 이거 다 한 거거든. 다 한 거야. 근데, 할 거예요. 이것도 쉬워. 5장도 쉬워. 6장 조셉슨 정션. 이야, 이것도 쉽지. 우리 다 공부한 거 아니야. 6장. 조셉슨 정션. 진짜. 요새 조셉슨 정션에 대해서는 요새 재곤이가 또 이게 비디오를 수십 개를 봤어요, 요새. 그래서 조셉슨 정션은 재곤이 보고 강의하라 그랬을 거야. 그지? 재곤아, 그지? 비디오 몇 개 봤니, 요새? 3시간짜리.
한 25개 맞지? 이게 조셉슨 장점만큼 됐거든. 조셉슨 제본이라고 요새. 이게 7장도 조셉슨이 밖에 아니야. 이게 제본이한테 강의하래. 그러니까 7장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게 BCS인데, BCS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 어렵지만 그거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은 이거보다는 더 쉬워. 그래서, 자, 그러면 수요일 날 도전을 하자, 이게야. 피파디의 논로컬리테이션 같은 것들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